시대 가치를 관찰하는 관점이 많이 바뀌었어요. 팬데믹 이전에는 국경을 사이 전통적인 국경 라인, 그래서 지오폴리티컬한 그런 그 갈등 상황들이 예술계에 큰 화두를 주었죠. 팬데믹 이후로는 인류세의 문제라든가 환경의 문제, 종의 다양성의 문제, 미래 세대, 그리고 또 타인에 대한 그런 어떤 공감 능력, 이런 부분들이 예술계에서는 큰 화두가 됐고, 이런 쪽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저는 굉장히 건전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각각의 장기와 각각의 기능들이 굉장히 섬세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서로가 서로의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 것들이 됐는데, 우리 그 분업화, 산업화 시대에는 그러지 못했죠. 자기 분야만 이제 잘하면 됐으면 심장만 큰 거고, 예를 들어서 눈만 크거나 귀가 막혀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분명히 저렇게 가면은 파국으로 가는 거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갔었던 이유는, 예를 들어서 그것이 자본, 경제에 대한 것만 굉장히 비중이 크다고 생각하면은, 예를 들어서 앞으로 달리는 그 다리 근육만, 허벅지 근육만 있으면 앞으로 막 달려가는 건 빠르겠지만, 뭔가 섬세하게 관찰하는 이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면은 그 앞이 낭떠러지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작가가, 미국의 그 존 제라드라는 작가가 이 석유가 불에 타는 연기를 가지고선 깃발을 만든 작품이 있어요. 미디어 아트 작품인데, 이게 그 깃발이라는 것은 인류가 항상 달을 정복할 때도 꽂았고요. 어떤 새로운 데 정복할 때 항상 꽂습니다, 깃발을. 근데 그 깃발이라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존 제라드가 얘기하는 건 파국의 깃발이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과학과 우리의 어떤 자본과 이런 총동원해서 깃발을 꽂았는데, 그 깃발이라는 것이 결국은 죽음을 상징하고 인류의 파멸을 상징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이제는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생태학적인 그 상상력도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죠. 예술적 상상도 중요하고 과학적인 실천력도 중요한 거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다 중요하지, 어느 하나에 포커싱을 해서는 올바로 우리가 직립보행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인류가. 최근에 아리조나에 있는 제임스 터렐 작가님이 79년도에 화산을 샀어요. 휴화산을. 그 화산을 지금까지 그 설치미술 작품으로다 이렇게 작업을 해오고 계십니다. 로던 크리에이터라는 작품이고요. 로던 분하고 로던 크리에이터라는 작품 꼭대기에 올라가서 작품을 보고, 그리고 해질녘에 이제 작가님께서 이 30분 동안은 화산 꼭대기에서 지구의 그림자를 보여줄게라는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지구의 그림자라는 그런 단어도 굉장히 생소했는데, 근데 그 화산 꼭대기에서, 로던 크리에이터 꼭대기에서 작가님이 알려주신 이제 해가 지는 그 방향을 보니, 정말 이 지평선에서 검붉게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점차 이렇게 올라오면서 지구의 그림자가 하늘에 맺히더라고요. 대기에. 네. 그분이 참 명언을 하시는데, 어둠은 밤은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지평에서 올라가는 거다는 얘기를 해요. 땅에서부터 올라가는 게 밤이다. 근데 실제 과학적으로 그게 맞더라고요. 제임스 터렐 선생님이 천문학을 전공하시다 보니까 그가 관찰하는 대상이라는 것이 인류를 넘어서 우주까지, 또 우주와 지구와의 관계, 예술가의 상상력이라는 것이 네. 그리고 저 스스로도 서울이라는 대도시를 떠나서 아리조나 사막을 다니면서 생각이 많이 더 바뀌었고, 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흔히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그 예술가들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느냐, 그런 영감의 원천이 무엇이냐는 얘기를 할 때 저는
예술가들의 뇌가 특별한 게 아니고 예술가들은 적어도 어떤 제도의 중력에 저항하는 그런 힘이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전시를 보셨을 때 느꼈던 것도 지금 보여지는 환경, 지금 보여지는 빛, 지금 보여지는 어떤 다양한 그런 종합적인 자극하고 단절해서 다른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 아닐까? 우리가 영감을 떠오르는 이유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과 행동을 이렇게 계속 당기고 있는 그런 그 어떤 중력장으로부터 벗어나는 연습을 그 누구보다 본능적으로 생존 본능에 의해서 하고 있는 부류가 예술가들인 것 같아요. 그 예술이 과학처럼 직접적으로다가 지구를 구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그 예술이 가지고 있는 가장 막강한 힘은 사람들한테 공감 능력을 준다는 거잖아요. 이집트의 모 여성 작가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더미를 큐브로 만들어서 이집트에서 피라미드를 만들어요. 이집트에 피라미드가 있었다면은 수천 년 전에 피라미드가 만들어졌다면은 지금은 이제 쓰레기를 집적해서 피라미드를 만드는 행위를 보면 예술적인 행위지만 그렇지만 그거를 보면서 사람들은 아마도 아주 깊이 반성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행동의 변화를 촉구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예술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예술이 세상을 변화시킬 다양한 분야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커넥 BTS가 정말 전 자랑스럽고요. 또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을 한국관에 제가 이제 그걸 모금 활동으로까지 발전시켰거든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자랑스러웠는데 이 모든 출발은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준비를 위해서 2016년도에 이제 많은 그 각국의 큐레이터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예술의 근본적인 그런 역할에 대해서 다들 반성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20년 역사의 베니스 비엔날레가 뭐 문화 올림픽, 문화 월드컵이라고 얘기될 정도로다가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고 가장 거대한 예술 비엔날레인데 굉장히 좀 위화감을 느낄 정도로 괴리감이 있는 거죠, 현실과.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실천됐던 사례를 보기가 쉽지 않고 예술을 위한 예술로 존재해왔던 게 아닐까. 그때 한국관을 오픈을 위해서 베니스를 이제 들락날락하면서 작가들이랑 같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그 베니스 비엔날레 때문에 정말 그 100m, 120m 호화 그 요트가 정박을 합니다. 그것이 오면서 디젤을 연소하면서 거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것이 오면서 이 파도를 만들어서 그것이 또 베니스 섬 전체 어떻게 보면 환경, 건축적인 환경, 생태적 환경을 또 파손하는 그런 현장들을 직접 목격하면서 아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건데 실제 우리가 하는 행동이 만들어낸 결과는 그거 반대 것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그 예술이라는 것이 실천이 뒤따르지 않으면 너무 공허한 신기루와 같다는 그런 자괴감에 제가 한국관 전시를 하면서 신문 3종을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2만 유로를 모아요. 2만 유로를 모아서 We Are Here Venice라는 그 환경 단체에 기부를 해줍니다. 그래서 전시 끝날 때 We Are Here Venice의 창립자와 그리고 베니스 시 관계자, 베니스 비엔날레 관계자들이 함께 조찬을 했어요. 아주 소박한 조찬을 가지면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합니다. 120년 역사 동안 이탈리아권에서도 이런 일이 없었고 전 세계 어디서도 베니스의 환경 문제에 대해서 베니스의 생태 환경과 건축 환경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실제 기부를 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어떻게 지구 반대편에 한국에서 이게 가능했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데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그것을 기획한 사람의 뿌리가 있고 만든 예술가의 뿌리가 있다. 국적이 있는데
그것이 한번 세상에 놓여지면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은 인류 전체인 것 같다. 그랬을 때 이거는 이탈리아의 문제가 아니다. 마치 이 환경, 이 바닷물, 이 생태 환경이 이탈리아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후원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 전시가 실제 실천으로까지 가서 저는 굉장히 뿌듯한 전시였었고요. 그리고 커넥 BTS를 제가 정말 좋다고 생각했던 거는 베니스 비엔날레를 끝마치면서 또 각국의 큐레이터들과 함께 베니스 비엔날레 같은 게 필요해. 베니스 비엔날레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요. 일단은 그 각국이 정말 거의 1밀리언 US 달러를 써요. 각 국가 간이. 그거 이상으로 다 씁니다. 그리고 그것을 폐기 처분해서 다시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생긴 탄소 발자국의 양. 그리고 전 세계에서 한 군데 모아야 되기 때문에 다 디젤 연료로 오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가서 전시를 그 비용을 충당할 만한 비싼 작가, 유명한 작가, 아니면 굉장히 부유한 갤러리의 전속 작가가 아니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쉽지 않은 구조인 거죠. 그래서 나왔던 게 전시를 각 로컬 장소에서 벌어지면 되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커넥 BTS는 5개 도시에서 벌어집니다. 런던, 베를린, 부에노스아이레스, 뉴욕, 서울에서 벌어졌는데 또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선택한 거는 부에노스아이레스도 굉장히 흥미롭게 토마스 사라세라는 작가가 태양 에너지만 가지고선 인간이 하늘을 날 수 있다라는 실험을 하는 프로젝트였어요. 이걸 위해서 그 살리나스 그란데스 소금 사막, 3,600m 고원지대에 있는 소금 사막인데 여기에 살고 있는 이 원주민들, 마을 이장님들, 그다음에 마을 어린아이들과 함께 다 협업해서 그 프로젝트를 론칭을 한 건데 살리나스 그란데스는 그 리튬 매장량이 세계 최대의 리튬 매장량을 자랑을 하고요. 그럼 리튬의 전기차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이 리튬 2톤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2천만 리터의 깨끗한 물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 지구 반대편의 부유한 도시, 부유한 국가에서는 전기차를 타면서 환경 운동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의 패션처럼. 근데 지구 반대편에서는 식수가 사라져서 삶의 터전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 프로젝트 통해서 전기차를 타지 말자, 배터리 반대한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다양한 그런 문명의 이기, 이 편리함 이면에 그 그림자에 있는 누군가의 어떤 희생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것이 지구가 가지고 있는 제로섬 게임인 것 같아요. 그거를 알았을 때와 그걸 몰랐을 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공감 능력을 갖게 하는 게 예술의 힘이죠. NFT가 처음에 출발했을 때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무명의 예술가들이 이미 견고하게 짜여져 있는 미술 시장, 미술 산업에 들어가기 문턱이 너무 높다 보니까 좀 더 투명하게 자기의 어떻게 지적 재산권도 지키면서 그리고 이 카피라이트 지속적으로다가 수익이 날 수 있는 굉장히 민주적이고 굉장히 투명한 좋은 그런 새로운 경제 이코시스템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으로 출발을 했는데 모든 기술은 사실 그 기술이 가져오는 그런 역작용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NFT를 이제 민팅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실제로 이렇게 거래를 하기까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소비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8만 불, 한 1억 정도 작품이 거래가 되면은 꽤 규모가 큰 작가 스튜디오에 2년치 전기에 투여되는 그런 에너지, 그런 탄소 배출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인지하면서
또 예술가들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이콧하는 예술가들도 생겨나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또 기술 쪽에서는 그린 NFT가 가능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또 연구하고 있고, NFT에서는 기본적으로다가 사람들이 얼마만큼 많이 그 호응을 해주는 것인가, 절대 다수의 소위 말해서 아이캐칭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만화적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일러스트적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그냥 샤이니하거나 아니면 눈을 번쩍이는 움직임이 있거나, 이런 눈을 끌기 위한 여러 가지 공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조합돼서 들어가서 이것이 하나의 이제 예술품으로서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본격적인 그런 NFT 이 미학도 정립이 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여전히 과도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환경적인, 또 윤리적인, 또 예술의 본연의, 예술의 본질적인 그 인간의 어떻게 통찰을 아니면 감흥을 주든 아니면 영감을 주든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기획자와 예술가들이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세기는) 문자 해독을 잘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했어요. (21세기에는) 이미지 해독을 잘하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술과 문화와 그 총체적인 감각이죠. 예술이라는 것이 이것을 해독할 수 있어야 돼요. 상징을. 근데 그것을 잘 그 통찰력을 굉장히 많이 발전시켜주고 개발시켜주기 위해서는 미술, 특히 현대미술을 공부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NFT 얘기도 나오셨고, 그다음에 이제 예술의 미래 역할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그 우리나라 미디어 아트 20년의 역사를 써오신 아트센터 나비의 노소영 관장이 좋을 것 같습니다.